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3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한국 정부의 IT화 세계 3위, 14위 일본을 크게 따돌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전자정부 순위가 일본에도 보도되었는데요. 오랜 기간 최상위를 고수해온 한국과 달리 일본의 부진을 보자 누리꾼들이 많이 마음이 상했군요. 한국의 시스템에 혀를 내두르는 그들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9월 28일) 한국에서 전자정부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2022년 발표된 유엔 전자정부 지표가 193개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위는 덴마크, 2위는 핀란드다. 이 지표는 2년에 한 번 짝수해에 유엔이 공표한다. 한국의 전자정부 지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3회 1위였고 2020년에는 2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기록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국이 2010년 이후 7회 연속 3위 안에 든 유일한 나라라고 자부했다. 전자정부 지표는 1. 온라인 서비스 지수 OSI, 2. 인적자본 지수 HCI, 3.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TII로 구성되며 이들 평균에 따라 산출된다. 온라인 서비스 지수 OSI는 신청이나 절차 등 정부 서비스가 어느 정도 온라인으로 커버됐는지, 또 인적자본 지수 HCI는 성인 문맹률, 초중등 진학률, 성인 인구, 평균 교육 연수 등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TII는 100명당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자 수, 고정 광대역 사용자 수 등으로 평가된다. 이를 종합해 전체 3위를 차지한 것. 2010년 이전에 한국은 2002년 15위였으나 2003년 13위에 오르고 2004년 5위로 약진했다. 2008년에는 6위로 후퇴했지만 2010년에 1위를 차지했고 그 후로는 줄곧 3위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상반기에 크게 전자정부가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공이 크다.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경제가 크게 침체되었다. 이런 가운데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근대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최첨단을 가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자정부에 관한 정책 추진에도 적극 나섰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1994년에 인터넷 상용 서비스가, 1998년에는 초고속 인터넷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인터넷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인터넷망이 정비된 하드웨어 면에서의 순풍도 있어 김대중 정권 말 2002년에는 행정수속이나 납세를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자정부가 적극 추진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IT에 안목을 가진 전문가로서 본인이 주도하는 형태로 리더십을 취했다. 역대 정부도 이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 정책은 계속돼 현재도 한국의 전자정부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전자정부를 대표하는 두 가지 서비스를 소개한다. 첫째, 정부24. 이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행정신청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전자정보로 보내지는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을 프린터로 인쇄하면 된다.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받으면 요금도 들지 않는다. 둘째, 홈택스. 이는 세무서나 금융기관 등에 가지 않고도 세무신고 및 납부, 증명서 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국에서는 1월에 연말 정산을 하는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 정보가 국세청을 통해 근무처에 연락되고 세금 공제 과부족은 급여 지급 시 정산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보험사가 발행한 증명서나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14위에 머물고 있다.
일본도 종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점점 세계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자정부에 있어 일본은 한국을 참고해 행정 절차나 신청서 접수를 편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일본에서는 마이넘버 카드의 소지가 선택사항인 점, 고령자 등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것도 원인이겠지요. 마이넘버 카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야당계와 언론이 반대했기 때문에 좋은 인식이 확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화를 늦추고 있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기존과 같은 관공서를 이용하라 하고 디지털화는 따로 진행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구 직원의 수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세계에서 흔한 도약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 예가 영국의 증기기관 철도다. 일본이 말과 소가 수레를 끄는 시대에 증기기관을 들여온 것과 같다. 얼마 전 전화선이 없는 나라에서 휴대전화가 한꺼번에 보급된 것도 마찬가지다. 신기술에 대한 저항 세력이 문제다. 얼마 전 통장 이체에서 오류를 보인 관공서가 좋은 예다. 워낙 플로피 디스크를 쓰는 정도니까 이건 1970년대의 기술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항상 정의롭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일본에서는 기술에 의한 효율화보다 고령자, 저리터러시층, 안티 세력에 끌려가는 경향이 크니까요. 기술을 이해 못하는 올드미디어는 IT 추진을 방해하고 공산계 운동가들은 비리 발각이 두려워 안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죠. 엄청나게 빨리 시위가 확산했죠. 이런 속도감은 너무 신기해요. 보험증, 마이넘버 카드 연계 같은 걸 강제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생활보호지원금, 보조금 종류의 수령은 마이넘버 카드 연계를 필수로 하면 되죠. 기존 방식을 고집하면 수수료 형태로 페널티를 부과한다든가 하고 말이죠.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인터넷은 속도가 중요하다. 현재는 광케이블이나 5G가 고속인데 이 조사에서는 그런 면이 빠졌다. 그런 관점을 가미하면 일본도 상위에 오른다. 아무리 도입수를 평가해도 숫자만으로는 안 되고 성능을 봐야 사용 편의성을 알 수 있다. 행정 서비스에 접속해도 연결되지 않거나 느리면 의미가 없다. 게다가 보안 면에서의 평가도 들어있지 않다. 안정성이나 영속성도 보고 있지 않다. 이런 조사는 단지 얼마나 빨리 많은 인터넷 사무로 이행했는가의 지표에 지나지 않는다. 좀 더 유저 시점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한국은 싫지만 행정은 인류네요. 집 컴퓨터로 호적과 세금을 24시간 접수 처리할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대만도 IT 선진국이죠. 확실히 일본이 거품 시절에 대만, 홍콩은 휴대전화로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일본은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지금 마이넘버 카드에 건강보건증을 내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본은 전용 단말기와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하죠. 그래도 좋지만 시판되는 스마트폰이나 PC로 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운 기사였다. 과소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하나가 아니겠지만 일본의 종적 행정이 어떻게 폐해가 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좋겠다. 자국민들로부터 기레기 소리를 듣지만 한국 언론은 정부에 끌려다니지 않고 항상 안테나를 세워 타국에 비해 뒤처진 부분을 철저히 밝혀내고 기자의 직견이 부족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캐치업해 나간다. OECD 내의 각종 데이터를 통해 상위국과 비교하는 것은 그들의 특기다. 물론 문화나 국가 규모, 정치 등의 영향을 받아 단순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거나 너무 미래의 비관적인 정보만 긁어와 주가 등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적어도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중요한 것이다. 돌쇠 한마디. 벌써부터 몇 년째 디지털화를 외치는 일본인데요. 아무리 봐도 금방 실현되기에는 그들의 인식이 너무 구식이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